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관광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성군이 DMZ 평화의 길을 개통했지만 이마저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막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의 길목이었던 동해안 최북단 마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금강산이 막히면서 대부분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주민들도 마을을 떠났습니다. 통일전망대로 가는 외곽도로까지 생기면서 마을을 지나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금강산 원래 잘 다닐 때는 여기 불악에 물건도 잘 팔리고 좀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가로막히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사람이 첫째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2007년 721만 명에 달했던 관광객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445만 명으로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4월 새로 개통하며 인기를 끌었던 DMZ 평화의 길 탐방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파로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주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과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 신청한 DMZ 연계 체류형 관광지 조성 사업은 다음 달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낡은 통일관은 내년 말까지 16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북한 음식 전문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DMZ 박물관 무궁화 동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출렁다리와 무빙워크로 연결하는 하늘길 사업도 내년에 시작합니다. 내년도 아마 1월이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DMZ 하늘길 조성과 또한 북한 간의 북한 음식점 개설, 통일전망대 기반 시설들을 좀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시의 출자기관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한 본부장이 자신의 아내를 입주기업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해양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강릉시 산하재단법인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관리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흥원의 한 간부에 대한 개인 비위 의혹이 불거져 강릉시가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흥원의 본부장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아내를 입주기업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주기업 한 곳에 취업시켰고 근로를 하지 않고 5천만 원 가까운 임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본부장은 위장 취업이 아니라 재택근무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혹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내분을 입주기업 취업시키셨다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본부장을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렸고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얼어붙었던 원주의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되고 매매가 하락세도 멈춰섰는데요.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수요가 두텁지 않고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입니다. 올 초 1억 4,900만 원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매매가가 10개월 만에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습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가격 지수도 하향세를 지속하다 지난 10월 초부터 오름세를 시작했습니다. 300건 안팎이던 아파트 매매도 509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 4월 3,300세대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은 2,700세대로 650세대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유명 브랜드와 괜찮은 입지에도 18.6%라는 최악의 분양률을 기록했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는
이달 들어서만 300여 채가 팔렸습니다. 원주에서 여주까지 연장되는 경강선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제 수도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러면서 원주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조급한 마음에 최근에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계시. 기존 아파트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000만 원 수준까지 줄면서 이른바 갭 투자자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찾는 매수자들이 광역시에 이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원주와 청주, 창원 같은 중소도시까지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가격 하락이 없겠다. 앞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추가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물 소진되면 상승으로 돌아섰었는데 내년에 입주할 3,500세대 입주 물량 영향으로 2년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감정원은 일단 하락세는 멈췄지만 작년부터 쏟아진 입주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진 당분간 약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황제 차량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시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시민단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이재수 춘천시장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인 없이 자동차를 개조했고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이재수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수 시장의 이른바 황제 관용차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이재수 춘천시장이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1,480만 원 안마 좌석 문제가 불거진 다음 날 해명과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는 시민 주권을 설명하는 자리였지 사과를 위한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또 차를 본 적도 없다며 시장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을 분명히 해야죠. 춘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에다 시장 관용차 문제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이재수 시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원주시장의 황제 예방접종과 춘천시장의 황제 관용차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소속 기초단체장에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는 원주시와 춘천시 등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또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마련한 2019 사랑의 쌀 전달식이 어제 춘천 MBC 호반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인 사랑의 쌀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한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70살 김면영 할아버지. 숨쉬기가 불편하고 다리가 아파 이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일을 하다 승강기가 내려 떨어지는 걸 같이 떨어져갖고 허리, 다리가 이만큼 수술을 해서 인대가 나가고. 할아버지가 한 달에 받는 수급 비용은 50만 원 정도. 밥값도 만만치 않아 주로 복지관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이 배달됐습니다. 석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쌀 2포대를 받은 할아버지는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실까요? 네? 도움이 되지요. 도움이 되지. 도움이 되지. 아이고. 2019 사랑의 쌀 전달식이 춘천 MBC 호반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진행된 사랑의 쌀 나누기 성금 모금에는 청소년들과 환경미화원, 각계각층의 시민들부터 기관들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며 온정과 정성을 보탰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십시일반 모여 성금 5,200만 원과 20kg 쌀 110포대로 산 같은 나눔의 쌀을 쌓았습니다. 같이 하는 봉사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뭔가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금된 쌀 1,100여 포대는 춘천과 홍천, 철원, 양구, 인제, 화천 등 각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 등에 전해지게 됩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금까지 기부금 14억 원을 모금했고 3만 포대가 넘는 쌀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도내 신혼부부 수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혼부부는 35,685쌍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습니다. 특히 태백과 삼척은 신혼부부 수에서 전국적으로 하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통계상 신혼부부는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집계했습니다. 정선군이 천연기념물 제557호 화암동굴의 미개방 구간 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지난 11월 화암동굴이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구간을 둘러볼 수 있는 탐험 행사를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암동굴 개방 행사에 참여하려면 정선군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조 786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교육청 내년 당초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30억 5천만 원을 비롯해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업무인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등 11개 사업에서 47억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37일 동안 심의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최종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현장 출동 시 발생한 손해 가운데 5건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현장 출동한 현장 가운데 화재 3건과 구조 2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열다 문틀과 잠금 장치가 망가져 집주인 등이 수리를 했는데 이 비용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5건 전체 보상의 금액은 440여만 원입니다. 소방본부는 그동안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우 보상책이 막막했다며 보상을 위해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이 시행됐고 강원도에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손실보상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강원 청소년참여위는 지난 8월 청소년위원을 위촉해 도교육청 예산 작업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이 제안에 따라 예산 운영 조례에서 만 20세 이상 주민만 참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강원 청소년 참여위는 지난 5월부터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안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강릉시 의회 배용주 의원은 태풍 미탁 이후 오탁 방지망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며 현장 합동 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복자 의원은 지역 주민 채용을 위해서는 가산점 부여 대신 최소 채용률 유지나 채용 인원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진용 의원과 김기영 의원은
공사 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민원 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로 도내 5곳이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20곳을 내년도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도내에서는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 삼척 후진항, 양양 기사문항, 그리고 고성 무남 1, 2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에는 100억 원씩 지원돼 내년부터 3년 동안 어항시설 개선과 확충, 주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를 춘천으로 유치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됩니다. 춘천시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그리고 강원대와 함께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 업무 협약식을 갖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됩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방사광 가속기 춘천 유치를 위한 행정 지원은 물론 대내외 활동과 전문 인력 지원, 그리고 기타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도울 예정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소설가 김유정의 사상과 문학을 위해 설립한 문학관인 김유정 문학촌의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김유정 문학촌을 운영해왔던 김유정 기념사업회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새로운 위탁단체를 모집했습니다. 지난 10월 김유정 문학촌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단독 응모했지만 김유정 기념사업회 내부적으로 응모를 취소한 데다 재공고에 신청한 단체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학교 김중수 총장이 연임됐습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중수 총장을 제10대 총장으로 재선임했습니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4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